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얼마 전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며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주변 토지 투자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게 뜨고 계시죠?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 우리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세바토의 부동산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에 3기 신도시도 나오고 했는데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 하다가 그동안 우리 신도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내용을 좀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우리 세바토의 3기 신도시 전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신도시의 어떤 개념과 정의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도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게 옛날에는 세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1989년도 사진을 뉴스를 보면 이제 200만 호 건설이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 정권 때 89년도에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일 때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막 되니까 집값이 너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만 호 건설을 새 도시를 건설해서 인구를 좀 약간 끄집어내서 서울 내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처음 시작했던 게 새 도시인데,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려고 사이트를 만들어 찾아봤는데, 사이트에 우리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나온 거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도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신도시가 원래 1989년도에 한번 1기 신도시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5개 있어요. 5개 뭔지 혹시 아세요? 천당못 밑에 분당. 그렇지, 분당. 네네. 그리고 이산 동생. 이산의 동생? 1, 2, 3, 4. 2의 동생. 일산. 일산. 네네네. 일산입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동 위에 상동 가운데 중동. 중동 신도시 있었고 평촌 3번이 있었는데 그게 1989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좀 글씨를 좀 크게 하면 여기 89년도에 1기 신도시가 나왔고요. 2003년도에 이제 2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그때 2기 신도시는 파주의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 또 여기 동탄, 그리고 판교. 그래서 그게 대략 한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18년에 드디어 이제 3기 신도시를 우리 12월 달에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기 남양주의 왕숙지구,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 그리고 이제 과천, 하남에서 4군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뉴타운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신도시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논밭이었던 지역을 싹 밀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를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생성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신도시 배후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1기 신도시가 그 당시에 이제 1980년대 국도 종합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앞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80년대 초반에 이미 5개 단어가 언급이 됐었어요. 일산, 중동, 평촌, 분당, 3번. 그래서 신도시, 위성도시죠. 그걸 만들어서 인구를 약간 분산시키겠다라는 걸 했었는데, 88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200만 원 건설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남에 가면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성남에 공설운동장에서 유세 많이 하고, 고향의 운동장에서 유세하시면서 결국엔 당선이 되면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에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 25km 이내에 주택도시, 즉 베드타운을 만들겠다 해서 5개 신도시 들어간 거죠. 그럼 결론은 3기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왜 너 1기 신도시를 얘기하냐, 이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빨간 색깔이 우리 1기 신도시인데요. 그때 당시에 분당이고요. 여기 성남에 분당,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기 3번 평촌, 그리고 중동, 그 다음에 여기가 일산이거든요. 그럼
요 라인이 외곽 순환 고속도로 라인이에요. 그래서 외곽 순환 고속도로 끼고 이 오른쪽이 왜 없냐? 이쪽은 이제 우리가 국가가 만든 그 국토종합계획상 자연보전 원형이라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딱 보면 어디가 제일 커 보이시죠? 얼핏 딱 보기에는 지금 이 판교 쪽이 판교 옆에 있는 이거 빨간 색깔? 네네네. 분당. 아, 네. 그렇죠. 분당 쪽이. 그렇죠. 이 분당이 제일 컸어요. 제일 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일산. 네, 일산 쪽이. 그래서 중동하고 여기 3번 평촌을 다 더해도 분당보다 작았어요. 그럼 결론은 내가 어디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냐를 봐야지. 그럼 당연히 어디를 들어가야 되죠? 분당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 여자분 세 분이 결혼을 하면서 입주를 분양을 받았는데 91년도에 일산 가신 분 있고 중동 가신 분 있고 분당 가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 명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동창회 모임이 나왔어. 여기서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밍크 입고 온 사람 누굴까요? 분당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분당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우털 입고 온 사람? 일산이죠. 네. 오리털 잠바 입고 온 사람? 중동형이 있어. 네. 똑같이 아파트 분양할 때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된 이유는 과연 왜 분당이냐? 분당은 일단 경부 고속도로라는 걸 끼고 있고 교통이 좋아요. 중동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진입로 있는 교통이 안 좋았고 그나마 일산은 자유로라는 게 있어서 종로로 진입하기가 가장 편했기 때문에 종로권의 생활 권역을 갖고 있는 사람의 베드타운은 일산이었고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분당으로 갔는데 일자리가 종로보다는 강남 쪽이 많다 보니까 이 분당 쪽이 더 많이 이제 직주 근접에 의해서 많이 뜬 거지.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분당보다는 이기 신도시 판교라든지 동탄, 광교, 그리고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 파주 신도시가 이기인데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떠야 되냐?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떴죠? 또 판교예요. 제일 많이 떴는데 판교는 일단 분당의 배후 지역인데 같은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직장이 많아요. 직장이 많다는 얘기는 상주 인구가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떴던 지역이지. 그래서 1기하고 2기 중에서 가장 뜬 지역 어디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 분당. 2기 신도시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 어디예요? 그러면 판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분당과 이 판교는 서울의 강남권의 생활을 네, 조금 대변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뜬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 분당이나 판교처럼 그 신도시로 선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은 어느 경우냐면 이제 서울의 인구를 데려가려면 서울의 인접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km, 2km 반경을 잡을 때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일단 낀 거고요. 제2 외곽을 낀 게 이기 신도시예요. 근데 더 멀리 가게 되면 서울 진입이 어려워지니까 이번에는 서울에서 반경 외곽에서 2km 이내를 찾은 겁니다. 찾다 보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를 잡았어요. 그 거리를 잡다 보니까 그 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앞으로 해당 도시계획상 인구를 늘려야 될 지역들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가 1기, 2기인데 자 3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1기, 2기 위에다가 이제 3기를 낀 거예요. 이 지도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 제일 큰 데가 어디네? 남양주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남이고요. 여기 과천이고 저기 3기가 계양입니다. 딱 색깔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커 보이세요? 남양주 쪽이 그렇죠. 제일 커 보이는데요. 그럼 결론은 우리 1기, 2기가 제일 컸던 데가 분당이야. 그럼 분당급의 메모드급은 어디예요? 남양주거든요. 근데 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분당이 뜰 수 있었던 거는 지하철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끼고 있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랑 외곽을 끼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세 군데를 보시면 지하철이 현재 당장 지나가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과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GTX라는 게 확정이 되면 이 빨간 색깔이 GTX A 노선은 확정돼서 2023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이 라인에는 신도시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남양주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 진접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가 GTX B 노선인데 요거를 유일하게 끼고 있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 외곽에서는 외곽 순환선 있죠. 요걸 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교통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서울로 진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어디? 과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 지역 내에서 이제 가장 근접한 과천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는 1기 분당처럼 뜰 수 있는 지역이 과천 쪽이 아닐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여기가 세대 수가 7,000세대를 넣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서울에 조금만 올라가시면 요즘에 이제 헬리오시티라고 있거든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현재 그 재건축을 해서 가락동 재건축 시작해서 9,500세대가 입주래요. 그럼 서울에 있는 헬리오시티 재건축 인구보다 더 적은 게 과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과천은 신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미니 재건축 단지로 가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주를 내가 만약에 한다고 노린다면 기회가 된다면 과천 쪽에 노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계획은 그런 것 같고요. 약간 분산이 돼 있네요. 지리적인 조건은 과천 쪽이 좋고 그렇죠. 뭔가 어떤 규모적인 조건은 남양주 좋고. 쪽이 조금 더 좋고. 근데 단점이 우리 서울을 봤을 때 남양주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강동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하게 배드타운으로 남아버렸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면 보통 강남권하고 종로권이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 강동구에 사는 사람도 강남에 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이 사람이 서울 가깝다고 해서 갔는데 일자리가 강남이면 강동보다 더 멀리 들어가는 남양주를 과연 누군가가 이거를 반겨하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울에서 외곽에서 가까운 거지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직주근접은 아니란 말이에요. 직주근접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남하고 여기 남양주보다는 과천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요. 계양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양 같은 경우는 자치 그 안에 있는 어떤 직주근접상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4개 중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과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추천을 좀 해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라든지 토지 투자의 재를 잘 모르는 저도 단박에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게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과천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과천 지역을 가겠다. 그러면 과천 지역 요 안에 있는 토지를 사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사면은 택지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나서 매입한 거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과천 신도시 주변에 진입하는 지역의 농지라든지 어떤 임야라도 건축이 가능한 도로 낀 지역에 있는 토지는 개발에 관련된 완성이 될 때쯤 되면 주변에 대한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 들어있는 땅을 사시는 게 아니라 그 신도시 진입하는 인접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올라있어요. 안보다는 약간은 조금 바깥쪽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수용되는 사람들의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그 구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땅값이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1제곱미터당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럼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에다가 여러 가지 감정평가 요인을 뭐 시점 수정이라든지 사정 보정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서 금액을 2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럼 그 20만 원에 대해서 보통 1.8배 정도 나옵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건 비도시 지역에서는 공시지가의 한 1.8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 금액이 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이었다면 한 1억 8천 정도가 내가 이제 받는 보상금이에요. 근데 이 땅을 내가 예전에 샀었으면 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샀었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걸 매입한 사람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걸 사서 시세는 올라가 있고 공시가는 좀 낮은데 그런 땅 산 사람들은 오히려 띠를 두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1.8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장점이 있는데 대지가 있고요. 맹지라는 게 있어요. 맹지라는 게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인데 그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한 3분의 1 가격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 1억짜리인데 이 땅은 한 3,300에 거래된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공시지가가 한 10%에서 2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굳이 투자한다면
가격이 싼 맹지를 사시면 개별 공시가 차이는 20%밖에 안 나니까 그 중간에 한 60%, 30% 정도를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지역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해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아주 싼 맹지 같은 경우를 매입해서 보상을 받는 게 어떠면 조금 더 투자 수익이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3기 신도시 주변 토지 투자 전망에 대해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어떤 교통권과 연결해서 알아보니까 한결 쉽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